안녕하세요. 은지님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왼쪽 아래에 보시면 마이크 활성화 버튼이 있거든요. 줌 하단에 왼쪽에 마이크 활성화 버튼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혹시 목소리 들리세요? 음, 은지님 그 채팅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채팅으로 그러면 혹시 노트북이세요? 어, 그러면 혹시 다른 이어폰 네네네 잠시만 찾아보세요. 네네. 목소리 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혹시 들리실까요? 네, 지금 잘 들립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부터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네. 저는 이제 7년차 백엔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네, 알렉스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은지님, 간략하게 저한테 멘토링 신청하셨는데, 네. 한 1분 정도 자기소개 해주시면 멘토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면접식에 1분 자기소개 아니요, 하시나요? 편하게 그냥, 이 멘토링을 왜 진행하게 되었고, 그 메일에 보니까 엄청나게 써주셨는데, 이거 약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1년차 백엔드 일 하다가 네, 지금 아예 회사 그만두고서 다시 취준하는 중에 있는데요. 다시 네네, 취준을 하다 보니까 그 비전공자이고요. 네네, 방송통신대학교로 지금 학사 과정을 다시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취준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학력 때문인지 뭐 경력 때문인지 또는 나이 때문인지 서류 합격률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라서 도대체 네, 어느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지 혼자서는 잘 감이 오질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도움 받고 싶어서 좀 음, 연락드리게 되었고요. 네네. 네. 어, 혹시, 아무래도 서류 같은 부분들이 좀 누구 도움받아서 작성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혼자 작성 진행하게 되는 부분들이고 네, 이전에 일할 때 SI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다른 분들 작성하시는 샘플을 봐도 제 거에서 뭐 대체 어떻게 손해내야 되는지 감이 오지 않아서 그 네, 부분 좀 많이 받고 네. 싶어서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알겠습니다. 혹시 목표하시는 회사가 있으세요? 딱히 목표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어디 뭐 중소 작은 곳이라도 들어가서 3년 이상 경력 빨리 쌓고 싶다 이게 목표이고요. 대부분 중견이나 대형 회사들보다는 중소회사들 위주로 진행 중이고, 되도록이면은 서비스 회사 우선으로 들어가고 싶기는 한데, 네, SI나 솔루션 회사도 딱히 가리지는 않고 전부 지원 중에 네. 있습니다. 혹시 다니셨던 회사가 얼마나 다니셨나요? 지금은 안 1년, 다니고 계신 거죠?
네, 1년 2개월 다녔고, 임금체불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음, 네. 우선, 네, 어떻게, 저한테 신청하셨는지는 이제 알게 되었고, 네, 우선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전공자는 아니셨던 거잖아요. 네. 비전공자셨는데, 그 계기를 먼저 물어볼게요. 이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된 계기? 대학교 다녔을 때는 이제 완전 전공은 아니고 유사전공 디지털 미디어과였어서 네, 자바나 PHP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 배웠었어요. 근데 네네, 당시에 다른 전공 비해서도 프로그래밍 전공들이 좀 점수가 잘 나오기도 했었고 네, 교수님들한테 칭찬받기도 하고 좀 좋아했어서 그 당시에도 좀 그쪽으로 취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네, 뭐 실제로 이력서 같은 데나 회사 입사할 때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잠시 그쪽 회사를 입사를 좀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좀 너무 열악한 회사에 안 좋은 고객기업에 음, 들어갔었어요. 네네, 연봉도 힘들게 낮고 그리고 뭐 지금처럼 프론트 백엔드 이런 식도 아니고 그냥 아예 뭐 제대로 된 틀 없이 하는 작은 회사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좀 호되게 당했어서 네, 당시에는 이게 뭐 개발자 업 자체가 문제인지 그 회사가 문제인지 사회초년생 때 판단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좀 트라우마가 되게 생겨서 이게 좀 아닌가 보다 하고 접고 다른 음, 일을 좀 했었거든요. 7년 네, 동안. 네네, 나 그때 일반 사무직이 됐었습니다. 근데 네네, 하면서 계속 네, 진짜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계속 이걸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음, 29살 때 네, 이제라도 다시 좀 도전해보지 않으면 평생 음, 못하겠다. 네, 지금이라도 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다시 대학원 아, 통해서 네, 네, 그렇게 지원하게 됐고 보통 회사들에서 얘기할 때는 그냥 대학생 때 이런 식으로 배워서 흥미가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다른 일 하다가 다시 배우게 됐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다 잘 들었고, 저도 첫 회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회사가. 세 아, 번째 네네. 회사인데, 그, 원래 초창기일수록 좀 막대하는 게 있긴 해요, 회사에서. 네, 그렇기도 하고, 어, 약간 취업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과외라든지, 그리고 주말에 이렇게 현업 개발자들끼리 이렇게 동아리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세미나를 간다든지, 뭐 카카오 컨퍼런스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뭐 인프코도 최근에 열렸었고, 이런 데를 주기적으로 가다 보면,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가 문화가 별로 안 좋거나 뭐 복지가 안 좋구나 이런 게 은연중에 비교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이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작은 곳이라도 가는 게 먼저일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그런 곳을 계속 평생 직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자기 개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렇게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이제 그 꾸준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하나씩 다 말씀드릴게요. 네. 혹시 이 포트폴리오 메일에 있는 걸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먼저 봐드릴까요? 포트폴리오 먼저, 네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그러면 피드백을 드릴게요. 네, 아, 음, 네, 우선 기터브랑 블로그가 있으시네요. 노션은 어떤 용도인가요? 노션은 지금 이 노션이 원래 그 노션으로 이 창을 만들었다가 네, 자코리아의 노션으로 링크를 달 수가 없게 돼 있어서 그 자체를 PDF로 딴 건데 네네. 간혹 깨진다고 원본 링크 달라고 아, 말씀하시는 데가 계셔서 네, 네네. 이게 약간 포트폴리오인 거네요, 그러면? 네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가장 메인이 되는 프로젝트가, 요 사이드 프로젝트 요거일까요? 알토 뉴?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사이드 프로젝트가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네네. 요거인 이것도 거죠? 지금 네 개인 네. 작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네 혼자 그것도 만드신 걸까요, 혹시? 네, 네 음. 아니요 둘이서 만들었고 네네. 밑에 리드민이 써져 있는 거는 제가 네. 만든 부분들만 첨부를 네네. 해두었어요. 네. 혹시 간략하게 면접식까지는 아닌데, 그냥 네, 몇 개 질문을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자바 11에서의 추가된 기능이 혹시 자바 8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네, 혹시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어,
아니요, 정확히 네. 모르겠어요. 아, 이걸 물어본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단순히 언어라고 해서 그냥 동작하기만 하는 짠다기보다는 네,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 스택, 그 스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개발하냐를 약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제 그 질문의 의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야, 아마 기술 면접에서. 근데 네, 당연히 서류 합격이 안 되시면은 이런 걸 물어볼 텐데 네, 서류도 중요하지만 이제 기술 면접도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추가적인 질문으로 자바가 어, 동작하는 이제 환경이 있잖아요. 네, JVM이라고. 이 JVM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구성 요소?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네. 잠시만요. JVM의 구성 요소.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하실 수 있을까, 혹시? 인슐린 구성요, 또, 여기 뭐, 인터프리터 컴파일러 이런 말씀. 맞아요. 컴파일러랑 네, 이게 한 6개 정도 있거든요. 구성 요소가. 인터프리터 컴파일러가 있죠. 사실 얘는 인터프리터 컴파일러의 하나, 이거 추상적인 단어고 GT 컴파일러라고 있습니다. GT 컴파일러가 네, 있고 조금 힌트를 드리면 GC가 있죠. GC. 그 다음에 메모리 영역이 있습니다. 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스태틱 메서드 영역이 있거든요. PC 레지스터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물어본 이유가 네, 사실은 지금 아까 제가 SI 회사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근데 서비스 네, 회사는 이런 것들을 물어본 이유가 이제 실제 장애가 나면 바로 매출에 타격이 나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진짜 제가 다니는 회사가 게임 업계인데 게임에서 하나의 어, 그날 런칭을 해가지고 유저가 결제를 해야 되는데 1시간 동안 결제가 안 되면 막 100억씩 손해가 보여요. 100억씩 하루에. 네, 그래가지고 100억이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걸 뭐 시간으로 따지면 한 10억씩 날아갈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장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장애가 나더라도 뭐 5분이나 10분 안에 해결됐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만약 빌링 결제 시스템이 자바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스태틱 에러가 하나가 나고 있어요. 네, 스태틱 에러라기보다는 뭐 GC에서 GC가 순환을 안 해. 그래서 컴퓨터를 껐다 켜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서버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뭐 쿼리를 날려서 뭐 특정 락이 걸린 테이블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네, 그 판단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언어나 스택, 내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의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자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CS 지식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아마 기술 면접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를 몇 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걸 그냥 다 구성 요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인터프리터는 왜 그냥 인터프리터가 아니라 지트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GC의 종류는 아시는가? GC가 동작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고 메모리도 이 세 가지 영역이 다르잖아요. 메모리를 왜 나눠놔서 그 처음에 자바 JVM을 설계하신 분은 메모리를 왜 나눠놨을까? 나눈 이유는 무엇이고 네, PC 레지스터는 어떤 메모리 영역인가? 이런 것들 다 물어볼 거예요, 아마 깊이 있게. 혹시 네. 이런 질문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면접 아니요, 준비할 때? 제가 면접 보면서는 이렇게는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네, 말씀 들으니까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서 네, 끝나고 맞아요.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몇 개 좀만 더 물어볼게요. 네, 네, 아, 그 전에 제가 은지님한테 제가 사실은 이렇게 단건으로만 멘토링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과외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프로그래밍. 네, 그래서 제 커리큘럼을 한번 설명드리는 게 은지님한테 이게 지금 왜 필요한 건지를 더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이제 과외를 하는 사이트고 여기 이제 아, 커리큘럼을 제가 작성해 놨어요. 보시면 아마도 은지님도 지금 취업을 한번 네, 하셨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기존 포트폴리오 정리하시고 목표하는 회사나 도메인을 정하셔야 돼요. 네, 이유는 같은 언어지만 같은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1차, 1년차, 2년차 이렇게 경력이 쌓일 거잖아요. 네, 그럼 그에 따른 도메인에 따른 해결 방법들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만약에 이직을 계획하신다면 저렇게 목표 회사를 정해서 도메인을 계속 커리어를 관리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다음 이직할 때 또 편해져요. 그리고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회사 그 사람을 뽑아서 1년 만에 같이 일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보통 대기업에서는 5년 이상 같이 일할 사람을 뽑아요. 1년은 다닐 것 같고 다른 데 갈 것 같은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안 뽑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그 말을 좀 돌려 쓴 건데 성장하는 개발자 마음가짐 탐구라는 게 그 사람을 뽑으면 그 뽑은 순간에도 그 과거 지식만이 아니라 계속 공부를 하면서 우리 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냐. 약간 이런 걸 보거든요. 네, 서류에서도 보고 면접에서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이 중요해요. 사실 프로젝트도 중요한데 아까 포트폴리오 보니까 약간 뭐뭐를 했다, 뭐뭐를 했다가 아니라 그 하면서 뭐 어려웠던 게 무엇이고 장애 났을 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는 거를 좋아해요. 네, 그 깊이 있는 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은 사실 이론을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네, 네, 왜냐면은 제가 은지님이 만약에 그 1년 다니신 회사의 프로젝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키텍처부터 뭐 네, 구조자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니어 단계에서 기술 면접의 깊이는 사실은 다 이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90%가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론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자바 언어, 프레임워크는 왜 쓰고,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프레임워크와 자바도 결국에는 이런 프로그래밍 패턴이라고 해서 프로그래밍을 지탱하는 지식들이 있어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네, 들어보셨나요? OOP부터 해서 네, 디자인 패턴이라고 해서 이런 패턴들로 다 규격화한 게 사실 프레임워크거든요. 이런 지식들을 깊이 있게 알고 있냐?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데 이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가 중요해요. 프로젝트를 코드 리뷰를 해봤냐? 그리고 개발 블로그로 뭐 해고를 해봤냐? 그다음에 버전 관리를 해봤냐? 이런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다 개발을 했잖아요. 네,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개발만 한 게 아니라 배포도 해보고 자동화도 해보고 가상화 기술도 적용해보고 성능 테스트도 해보고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상화 기술을 적용해보고 그다음에 자동화는 뭐 CI/CD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이런 것들을 해봤냐를 물어봅니다. 여기까지 커리큘럼을 간략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물어본 거예요, 제가 지금.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래서 좀 이어서 볼게요, 이제 포트폴리오를.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아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했었던 거라서 그 네네. 부분을 봐주시면서.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네, 아까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자바 언어를 저거 보고 있었죠? 네, 그러면은 스프링도 버전을 명시하시는 게 좋거든요. 뭐 이 네. 스프링 부트를 쓰신 건지 그냥 스프링을 쓰신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당신은 굿즈 사용하지 않았었고요. 그냥 아, 스프링.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딱 질문 이렇게 또 하죠. 그럼 스프링 부트를 도입하지 않고 스프링만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술 면접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당시에는 스프링만 네, 배워서 스프링으로 이제 네, 시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었고요. 네. 현재 이게 그 당시에는 괜찮은데 이제는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네, 스프링 부트로 네,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근데 네, 네. 이거는 제가 이 포트폴리오 끝나면서 다시 여쭤보려고 하기는 했었는데, 네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먼저 맞아요. 진행한다고 해서 하고 기재를 해도 괜찮은 네, 건지 그게 더 아니면, 낫죠. 시간이 빠른 순으로 더 먼저 작성하셔야 읽는 사람들이 더 이 사람을 더 파악하기 쉽습니다. 완성이 되지 않았어도 올려도 된다는 말씀. 얼마나 하시겠어요? 완성된지 제가 이따가 봐야 알 것 같은데, 아예 그냥 지금 API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프로젝트를 완성시킨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마무리 하신 다음에 지원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좀 많이 고민이기는 한데요. 네네. 혼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그 REST API로 스프링부트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이거랑 다르게 MVP랑 이전 스프링으로 했던 거랑 다르게 좀 더 어필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았는데 네. 리액트랑 프론트단까지 제가 전부 맡아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네. 이게 그쵸.
API를 만드는 것 자체는 해왔던 거고, 좀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진행이 쭉쭉 되는데, 퍼블리싱을 하고 그 프론트 작업을 하는 게 예상외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배우면서 해야 네. 하다 보니까. 특히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목표 회사랑 도메인과 직무를 정하라는 게 거기에요. 그 프론트랑 백단을 다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거든요. 네, 좋은 회사일수록.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 주니어한테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 그 거기서 원하는 딱 그 절대값이 있어요. 기준치가 있는데 거기를 맞추기만 하시면 되는데 그걸 지금 범위가 넘어서실 것 같거든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 그래서 이게 범위를 말씀드릴게요. 네. 그 근데 죄송한데 화장실 잠깐만 먼저 빨리 아, 갔다 올게요. 네네. 네네.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 네, 은지님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니에요. 화면 공유 다시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프론트까지 구현을 하려면 몇 달이 걸릴지 감이 안 음, 잡히더라고요. 네, 특히나 지금 만들고 싶어 하는 것들이 화면에서도 꽤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네네. 이렇게 하면은 뭐 배보다 배꼽이 더 걸릴 것 같지. 음, 프론트를 어, 아예 심화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환영 구현을 안 한 프로젝트를 그냥 API만 만들고 끝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혹시 그 중도에 네, 회사를 가고 싶으실 때 네. 중요하게 보시는 게 어떤 거세요? 그냥 개발하고 싶다가 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어, 뭐가 있냐면, 네, 그러니까 뭐 도메인이라고 하면은 뭐 금융, 커머스, 네. 게임,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커머스 안에 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소셜이라고 뭐 카카오나 라인 같은 곳에서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목표하는 회사는 이제 당연히 서비스 회사랑 SI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네, 서비스 회사에 맞추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직무도 보니까 지금 프론트, 아니, 백엔드. 백엔드로 하실 건가요? 네. 그래서 더 고민이에요. 이게 프론트에 심화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네, 프론트 안 또, 만드셔도 심지어 없으셔도 됩니다. 프론트. 아예 안 해도 네, 아예 API만, 안 해도 돼요. 저 아예 안 하고 한 10군데 합격했거든요. 어, 그러면 어떻게 API 단만 만들고 API 네. 명세서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러니까 그게 구현되는 프론트는 걸 네. 보여줘야 할 텐데, 네. 제가 예시 그 포트폴리오 보여드릴게요.
실제 합격하신 포트폴리오 네.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포트. 아, 백엔드 서버로만 해서, 네네. 이분이 지금 세 군데 정도 합격하신 분이거든요, 포트폴리오로. 네, 그래서 프론트를 어떻게 했냐면, 이 카카오 오븐이라고 해서 그냥 네. 요 프론트만 보여주고, 예상되는 느 곳에서 어떤 API를 쓸 거다 해서 API를 여기다 뭐 리스트를 만들진 않았고요. 시퀀스를 만들었어요, 시퀀스. 시퀀스랑 아, ERD랑 그다음 코드가 여기 다 있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저랑 코드 리뷰를 했던 내용들이 다 여기 있거든요. 이 프리캐스트에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저랑 어떻게 보면 개발 위에 사수분이랑 실제 현업에서 코드 리뷰 한다는 느낌으로 코드 리뷰를 다 했고 이분이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이 트러블 슈팅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회사에서 실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기술을 왜 채택하게 되었고, 왜 쓰게 되었고, 그 과정들을 다 배경으로 다 써놓으셨어요. 예시글 하나 볼까요? 예시글 한 두세 개 볼게요. 그래야 좀 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이분은 이제 부트를 쓰셨어요. 부트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쓰신 거죠.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있고, 부트는 뭐 AOP, 에스펙트, 웹의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고, 테스트도 제공해준다. 빌드 도구도 이제 부트를 딱 설정하니까 빌드 도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그래드를 왜 썼는지, 그래드를 쓰셨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다 썼어요. 그래서 IO 페이지에서 스프링 이니셜을 통해 가지고 자르 파일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파일로 실제 인텔리제이에서 업로드해 가지고 이제 개발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런 거 간단한 거라서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DB랑 연결을 하는 거죠. 네. 근데 DB가 무엇이 있고 어, 관계형 DB랑 NoSQL인데 관계형 DB는 왜 쓰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MySQL을 왜 쓰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DB를 설정하니까 통신하는 방식, 매퍼를 쓸 건지, ORM을 쓸 건지, 네. 근데 또 비교를 하면서, 이런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네. 무엇을 한 가지라도 하든 그 과정이 합리적으로 선택을 했냐. 그런 그러면 것들이, 혹시, 네.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뷰 화면은 네. 지금 실제로 동작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자체의 화면인 건가요? 아, 네, 네. 맞아요. 이거 그냥 화면이에요. 동작 안 아, 합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만 돼 있는 화면이라는 네. 근데 코드에 다 녹아져 있는 거죠. 실제 백단에서 API로 얘를 들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시퀀스도 그려놨고 어, 그러니까 동작을 굳이 안 해도 돼요. 라이브에서. 하지만 과정이 중요한 거죠. 과정. 그러니까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는데 어떠한 기술들이 있었고 하나의 기술을 죄송합니다. 물 한 컵만 마시고 있으면 아, 목소리가 네. 갈라져가지고 네. 그래서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술을 선택했을 때 그 기술을 있었고 하나의 기술을 채택한 어, 기술적 배경으로는 뭐 우리 뭐 도메인에 뭐 맞춤형 오픈 소스가 있었고 뭐 러닝 커버가 낮았다든지 커버가 낮았고 뭐 그러니까 오픈 소스라서 무료였다 이런 기술들이 그런 선택한 근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분 보시면은 마이바티스를 썼던 이유는 JK에 비해서 러닝 커버가 낮았고 SQL 변경 시에 실제 쿼리를 이분도 아직 그 취업을 안 하신 상태셨어요. 그래서 네. JP에서 자동으로 만들어 주다 보면 내가 그 쿼리가 어떻게 등록하는지 나중에 디버깅하기도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사용하신 거예요. 음,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하나를 하더라도 이런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해가지고 그 과정을 나열해서 그 기술 면접관한테 상세하게 설명해서 나를 뽑으면 너네가 트러블 슈팅할 때 비용이 단축될 걸, 1인분 이상 할 걸, 그리고 3년 후에는 내가
하나 언어 말고도 다른 언어도 스택으로 정복해가지고 너네 회사에 그 장애가 나더라도 그 단축되게 개발할 수 있는 백엔드 능력자라는 걸 어필하셔야 되거든요. 네. 아, 네. 네네. 그,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좀 최근에 많이 고민이었거든요. 프론트를 하려니까 네. 이게 너무 많이 부담이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목표하는 회사와 직무는 방금 제가 들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반대로 네. 이 백단의 이 중에 도메인 하나 정해주시면 목표하는 회사를 지금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금 은진님의 포트폴리오에서 부족한 부분 다 짚어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표 도메인 자체가 없었고요. 지금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왜냐면 네. 목표가 없으면 다 잡으려다 다 놓친다, 다 놓치게 되거든요. 그 사람 심리가. 도메인을 잡는다고 해서 뭐 당연히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뭐 더 확실하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해도 그치만 그래도 이 도메인 잡아보면 검색을 할 때도 뭐 금융 커머스에서 DB 타임아웃이 나는데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GPT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런 그 질문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러다 그러면 보면 네네. 우선은 뭐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좀 배제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게임하고 소셜 쪽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럼 그 제일 둘 관심 중에서 있었던 하나를 부분은 금융 정해주시면 제가 네네. 쪽이기는 하거든요. 어디를 리딩 하신다고요? 금융 쪽이요. 제일 관심 있었던 부분은 제가 좀 막 변화가 많고 빠르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네. 좀 세세하게 보더라도 안정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들 성향이 좀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그럼 혹시 네, 토스 공고문을 하나 같이 볼까요? 토스가 금융 쪽으로는 지금 잘 나가는 회사니까. 네. 네, 하나를 봐서 제가 거기에 맞게끔 그 채용 자격 조건과 우대 사항에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멘토링 한 시간에서는. 연차에 맞는 백단 서버 디벨로퍼. 이거는 산업 기능 요원이긴 한데, 잠시 다른 걸로 볼게요. 네, 이걸로 봐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서버 백단에서는 얘가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자격 요건과 우대 사항이 있어요. 이건 이제 기술 스택인 것 같고, 이게 자격 요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우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주님 죄송한데 네네네. 시간이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아, 네네네. 네, 제가 그 좀 우선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메일에 드렸던 내용들인데 아, 메일을 그냥 확인할까요? 네네 네, 포트폴리오 먼저 알겠습니다. 받으려달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간이 이제 생각보다 한 시간이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읽어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아, 제가 좀 늦게 그 화장실도 가고 해서 10분 더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거 아, 네. 참고해 주세요. 네네. 어, 지금 4학년에 들어간다는 게 어떤 말이죠? 올해 이제 4학년 과정 마치는 아, 그 병행적으로 하시는 거죠? 네, 병행해서 네. 진행하고 혹시 대학교는 수원여자대학교 나왔고요. 졸업은 네네. 네, 네, 요거를 그 병행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대학교에서 뭐 배우려는 목표가 있으신지? 그 회사 생활 하면서 조금 많이 느꼈었던 건데 이전에는 그 CS 국비 학원 다닐 때는 네. CS라는 거에 솔직히 많이 집중하지 않고, 이론적인 부분 많이 집중하지 어, 않고, 그냥 구현하자, 기술적으로만 구현하자,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기초적인 밑에 베이스 지식이 없고, 네. 그냥 무작정 때려 박으려니까 이게 대화도 어렵고, 소통도 음, 어렵고,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를 체감을 하니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네. 개인적으로 물론 독학도 다 가능하고, 독학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심리적인 한편으로 뭐 전공자들은 다른가? 전공자들은 뭘 배울까라는 궁금증을 계속 음, 가지고 있고, 거기서 차이를 느낄 바에야 어차피 네. 공부할 거 학사과정 같이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편입해서 진행하게 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네. 3학년 과정 마치고 네. 4학년 지금 중이습니다. 우선 방송통신대학교를 학업을 이어서 진행하신 이유가 네. 기초 CS를 잡고 싶다.
네, 제가 지금 여기 짜져 있는 것들을 몇 개 추려볼게요. 좀 네, 중요한 질문들을. 포트폴리오 현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점. 그리고 이력서와 포트폴리오의 차별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같은 말인 것 같네요. 근데 지금 그 자코리아 서식을 좀 같이 혹시 몰라 네, 같이 첨부드리기는 했는데 네네, 기술적인 회사에서 일했던 거 적는 부분이랑 네, 포트폴리오에 적혀져 있는 부분이랑 사실상 네, 거의 똑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잠시만요. 뭐 어떻게 다르게 포트폴리오용과 이력서용은 대체 어떻게 다르게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주면 되는 건지. 네, 질문이 되게 명확하시 좋네요. 요거 다 답변 드릴게요. 네. 혹시 실례가 안 되면 나이가 몇 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93년생이라 원래 아, 네, 나이가 32살이고 만 나이로는 30살. 네. 네. 실제 전 회사 나온 이유가 경영 악화 때문에, 세불로 인해서 나오게 되었고 현재 회사는 네, 운영 중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우선 요렇게 되는 것 같고, 네, 우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CS를 공부하시는 목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목적이었다. 그렇지만 이게 대학교라는 게 네, 뭐 방학도 있고 되게 시간을 되게 길게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CS만의 목표였다면 사실 혼자 공부해도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네, 이제 비전공자보다시니까 뭐 좀 약간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거죠. 네, 네, 그런 목적이었다면 네, 정말 잘 가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마무리할 때 어떤 마무리를 해야 되냐면 내가 앞으로 백단에서 필요할 지식들이에요. 그걸 이제 네, 나열해 드릴게요. 어, DB가 있을 수 있고, 네, 뭐 자료 구조, 뭐 컴퓨터 구조. 근데 이렇게 다 아실 것 같아요. 아시는데 네,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내가 개발하는 거랑 어떻게 그러니까 현실에서 연관이 있는지를 좀 고민하셔야 돼요. 네,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이게 지식을 갖고 이제 체득하는 거거든요. 네, 체득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자료 구조, 뭐 리스트에서 삽입 삭제가 왜 빠르고, 배열에서는 이제 인덱스 접근으로 검색이 빠르잖아요. 네. 그게 실제 얼마나 빠를지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어요? 시간초로? 아니요. 네. 그냥,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접근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공부를 하든 컴퓨터 구조에서, 그래서 OSI 7계층에서 4레이어에서 그 TLS라고 해서 HTTPS를 붙이면 예, 네, 그 보안이 좋다라는 지식들이 있거든요. 네. 그 레이어에서 만약에 그 레이어가 없으면 왜 보안이 왜 안 좋아지는지, 이거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S 네. 붙이면 보안이고, 네. 네, PPT는 그러니까 어렵고, 방금은 제가 뭐 답변을 네, 굳이 꼭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술을 배웠을 때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게 왜 내 거에 적용이 되는데 깊이 있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네, 마무리를 잘하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네, 비판적으로 사고해가지고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라는 말이었어요. 네, 그리고 서류 합격률이 왜 낮을까요? 요거는 네, 제가 답변을 딱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지원한 회사에서 원하는 보통 자격 요건, 네, 우대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우대사항. 이 두 가지를 합격하지 않은 거죠. 두 네, 가지 요소에 불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우선 답변을 다 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어떻게 녹여야 되냐? 어떻게 녹여야 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금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금융 공고문을 하나 잡으세요. 하나 정해서 부족한 스택들이 있을 거란 요 기술 부족한 요건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테토스 잡았잖아요. 네. 고가용성 면이 있으세요? 포트폴리오에 확장 가능한 시스템 설계. 아니요. 따로, 이런 거를 빠르게 부족한 사항을 빠르게 토이 프로젝트로 개발해서 개발 플러스 개발 블로그 플러스 이 두 가지 내용을 포트폴리오에 요약해서 쓰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요약. 고가용성 관련해서 지금 어떤 거 만드신지 모르겠는데 알토뉴를 만약에 네, 초당 지금 10건씩은 장애가 안 날 거예요. 갑자기 그 부하테스트키로 1초에 10,000번의 리퀘스트를 날린다 생각해보세요. 장애가 날까요? 지금 이 서버가? 장애가 그냥, 나겠죠.
그거를 해결해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연히 처음이라 어려우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초당 10,000건이 났을 때 내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뭐 GPT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1대1 컨설팅하는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같이 공부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 공부 방법, 공부방, 이렇게 오픈 채팅방 이런 데도 있거든요. 네, 그런 데 질문하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한테 지금 오신 거니까 네, 이 고가용성은 사실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ALB라고 해서 로드 밸런서를 설정하시면 되거든요. AWS 로드 밸런서.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얘를 설정하면 우리 서버가 뭐 1000개의 리퀘스트에서는 CPU가 80밖에 안 되는데 81%가 넘어가는 순간 서버를 두 대로 늘리는 어플리케이션 그냥 시스템을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굳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주니어 단계에선. 네. 얘가 어떤 알고리즘을 택해서 우리 서버가 두 대로 올라가는지 일단 지식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이 질문은 네, 좀 아예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라 조금 그, 다르게 전달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네네, 이게 어떻게 녹여야 할지 모르겠는 점을 참 여쭤본 게 어떤 의도였냐면, 네네네. 그, 자코리아 이력서 봐주시면 그 네네, 경력 자코리아. 부분이 네, 네,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포트폴리오랑 아예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력서를 보고 포트폴리오를 열어봤을 때 뭐야, 다 똑같은 내용이네. 그냥 그, 알토 그 부분만 빼고는 다 똑같은 거잖아. 그냥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서, 음, 지금 포트폴리오 서식 자체가 혹시 잘못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예전에 국비학원 다닐 때 학원에서 만들어줬던 포트폴리오가 사실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새로 만든 거거든요, 노션으로. 근데 네, 학원에서 만들어줬을 때는 그 제가 만들었던 사이드 프로젝트나 PPT로 만드는 그게 있었는데 거의 뭐 100페이지 막 이렇게 된 거라서 제가 아예 그건 사용을 하지 않고 버렸어요. 취직을 할 때는요. 네네. 근데 지금 그 자포리아 서식과 노션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겹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PPT로 그 사이드 프로젝트만 따로 만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노션을 써도 되는 건지 그거부터가 감이 안 오더라고요. 노션을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혹시 그럼 드린 거를 네, 포트폴리오로 사용을 해도 그러니까 내용은 개선을 해야겠지만 네. 이 노션을 형식은 다 사용 맞습니다. 네, 이상은 없이 보통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네네네. 잘 아, 쓰셨는데요? 네. 그리고 다른 자코리아의 서식에 너무 네, 얽매이지 마세요. 자코리아 서식은 자코리아에서만 쓰는 거지, 네, 그냥 PDF로 뭐가 네. 들어가야 되냐면, 개발, 개발 스택, 그다음에 네, 개발 스택 들어가신 것 같고, 경력이 네, 있으면 경력상, 네. 네, 네, 토익 프로젝트. 이 토익 아, 프로젝트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기초 네, CS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네. 그다음에 지금 목표하시는 회사의 자격 요건, 우대사항에 관련된 이론 지식 플러스 실습 지식이 있으면 더 좋겠죠. 요게 다 들어가시면 돼요. 음, 자, 다 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혹시 노션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가 싶어서 아예 다 뒤엎어야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이거 노션이 이건가요? 네, 아니요. 네, 이건가요? 그거. 그게 지금 그 자쿠리아 이력서랑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근데 비슷하면은 하나만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코리아 자체가 지원을 할 때 기본 이력서를 첨부를 네.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첨부 파일로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잡코리아 말고 그 잡코리아보다 사실은 그 네, 원티드가 더 좋거든요. 이유는 네, PDF 하나로 다 빠르게 지원할 수 뭐 잡코리아도 당연히 이렇게 서식을 지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 저도 지금 학생들한테 그 이력서를 넣으라고 할 때 잡코리아도 써봤는데, 네, 원티드가 올라오는 공고문의 질이라든지 네, 그 양도 더 많아서 원티드를 이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원티드를 이용하세요. 원티드에 PDF 넣어서 클릭 몇 번으로 다 여러 군데 지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티드는 PDF 하나만 원해요. 그래서 자꾸 동일한 거를 PDF화 해가지고 원티드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고민은.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랑 이력서 자체는 지금 이 노션 페이지 하나만 사용을 해도 무리는 없을까요? 네, 다 들어가 있고 네, 다만 과정이 좀 없어요.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그 과정을 추가하시면 돼요. 그 과정도 어떤 과정이냐? 원하시는 회사의 적용 요건과 의사항에 맞는 과정인 거죠. 네네, 그게 키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계속.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경력직을 세세히 쓰거나 코드를 쓸 수 없으니
아, 맞아요. 이건 좀 애매한데, 네, 왜냐면 그쪽 회사에서, 어, 대입이라고 해서 나중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요. 네, 음, 이거는 사실은, 어, 조금 이름을 바꿔서 쓰면 돼요. 뭐, 개발 블로그에. 제가 지금 뭐,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뭐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뭐, 네, A라는 결제 시스템인데, 결제 시스템에서 장애가 났던 히스토리를 제가 개발 블로그에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조금 돌려 말하는 거죠.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후원 장애 시스템. 그러니까 가칭을 쓰면 돼요. 명칭을. 확실한 코드도 쓸 필요 없고 그냥 전반적인 흐름은 시퀀스를 글로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 용어를 확실하게 안 쓰고 좀 돌려 쓰면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살짝 우회적으로 경력 시 있었던 그 트러블 슈팅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 보세요. 개발 블로그래. 아, 그러면 이력서나 경력기술서에 쓰는 게 아니라 블로그 쪽으로 상세한 내용을 쓰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 사실은 개발 블로그를 쓰는 이거는 네, 그 과정을 아주 한 글자 한 글자 막 200글자, 300글자 써도 괜찮잖아요. 개발 블로그는. 네, 그것들을 이제 좀 요약해서 쓰는 게 포트폴리오도 써야죠. 써야 되는데 좀 요약해서 써야죠. 네, 그리고 지금 맨 위에 지금 개발 블로그를 링크를 걸어주셨잖아요. 네, 만약에 은지님을 제가 기술 면접 본다면 네, 정말 다 보고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어, 여기 포트폴리오에서 해야 될 역할은 당연히 트러블 슈팅이 말하면 좋지만 이 사람이 한 개의 문단을 쓰더라도 근거 있게 쓰냐 과정을 그걸 보여준 다음에 궁금증을 일으키는 거죠. 나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개발 블로그를 사실은 클릭하게끔 유도해야 돼요. 유도한 다음에 이 개발 블로그를 와 정말 다 이 사람이 쓴 게 맞네라고 증명이 되면은 사실 서류 면접이 통과가 된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 면접관의 눈이 어떻게 선택할지를 좀 시뮬레이션 돌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면접관이 이걸 봤을 때 궁금증이 일으킬까?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네,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큰 그 메리트가 없어요. 다 자바 개발했겠죠. 자바 개발자인데. 그리고 백오피스를 중점적으로 근무했다. 네. 사실 여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백오피스를 어떻게 고민을 깊게 해봤는데가 질문이에요. 그래서 고민했는 내용은 사실은 그게 어떻게 해가 여기에 대한 해당인 것 같네요. 그 은지님이 쓰신 건. 네. 타입스크립트를 유지보수한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왜 타입스크립트를 쓰게 되었고 만약에 타입스크립트 말고도 이제 리액트도 쓰신 것 같아요. 리액트를 왜 네. 쓰게 되었는지 설명을 글이 좀 길어지더라도 쓰셔야 돼요. 어, 자기가 도입한 게 아니더라도 내가 만약 그러면은 유지보수 입사해보니 리액트가 있었다. 근데 리액트를 고민하고 개발 기술 공부하다 보니까 리액트는 이런 장점들이 있었고 그래도 리액트의 부족한 부분은 이런 게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그 부분이 아예 문장적으로 길어져도 상관이 없나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 네. 그래서 PDF로 엄청 길어. 저는 포트폴리오가 30장이 넘거든요. 그게 다 아, 길어졌기 때문이고 그게 막 프로젝트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 고민 내용들이 필요해요. JPA를 왜 사용하게 되는지, 그래프QL의 장점은 무엇인지, 그 은지님이 이해하신 기술적 내용들을 쓰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 말고. 네. 그래서 현업에 이용했을 때 적용을 했을 때 이런 실제 장점이 있었다. 사실 그 장점이란 것도 상대적인 거라서 그래프QL을 쓰기 전이랑 뭐가 달랐는지. 그리고 이런 그냥 이 개발 담당은 사실 궁금하지 않아요. 이 그래프를, 어, 뭐, 실제 내가 그래프를 작성해 보니까, 어, 뭐, 차트바보다는 그 파이바가 뭐, 가시성이 좋았다. 이유는 뭐, 퍼센트가 더 잘 표시되었고, 실제 매출, 뭐, 정산팀에서 요청할 때도 해당 그래프를 위주로 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 다 넣기는 당연히 좁죠. 그래서 개발 블로그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는 다 비슷하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답변 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수치와 비육은 네. 모호한 상황은 맞는데 모호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어떤 수준으로 작성해야 되면 이거를 도입하게 된 배경,
과정, 결과, 느낀 점 순으로 아, 짧더라도 작성을 하시고요. 만약에 글이 길어질다 싶으면 개발 블로그 글로 확장 해서 뭐 링크를 거신 것도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게 제가 막 그동안 봐왔던 거는 꼭 뭐 고도화 몇 프로, 그동안 그런 거 데이터 뭐 몇을 줄이고 막 이거를 쓰라고 되어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걸 한 게 없으니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싶어서 지금은 뭘 했다로만 일단 적어둔 거였거든요.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아니면 뭐 하나를 이 배경 과정 결과 느낀 점을 지금 바꿔볼까요? 어떤 걸로 바꿔보면 좋을까요? AWS 이걸로 해볼까요? 네네. 이거 CI/CD를 왜 도입하게 되셨어요? 한번 해보죠. 아, 배경. 그거 꼭 수치로 안 적고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우선 이거 예시니까 자, 네. AWS 서비스 CI/CD 설정하신 거잖아요. 네. 이거 왜 하게 되었나요? 배경. 그 매번 팀장님께서 배포 진행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저희 네, 보고도 한번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네, 아예 마지막 마무리 때 배포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처음부터 한번 자동화를 해서 네, 배포를 진행을 하게 되면 프론트 작업하시는 분들도 바로바로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도 중간에 문제 생기는 부분이라든지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으니까 훨씬 좋겠다 싶어가지고 팀장님께 한번 건의드리고 저 네. 도입해봐도 되겠냐고 음, 말씀드려서 한번 적용해보고 싶어요. 네. 되게 좋네요. 방금 그런 내용들을 배경으로 쓰신 거예요. 실제 글에서. 이제 빌드 배포를 자동으로 해서 사람의 실수를 줄이고 싶었다. 이게 배경이죠. 네, 그러면은 AWS 말고도 네. CI/CD 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AWS를 쓰게 된 계기는 뭔가요? 기존에 요청하신 그 프로젝트 요청사에서 사용을 하는 서버가 AWS였기 때문에 AWS 주로 사용을 했었던 거고요. 저도 가상 서버 공부 필요하겠다고 느껴서 좀 배우고 있던 찰나였어서 네. AWS 사용하면서 이제 젠킨스 붙여가지고 음, 유튜브로 CI/CD를 네. 구축했어요. 디플로이 방식은 어떻게 하셨어요? CD 할 때, 뭐, 사용한 프로토콜이라든지 서버를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 그 부분 어떤 부분을 질문이신지 다시. 이거 CD 부분은 어떻게 실제 이 과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AWS 기존 서버가 있었다는 건 이해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CI를 웹폭 뭐 푸시 이벤트를 발생했을 때 네, 실제 빌드를 돌린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네. 그래서 CD는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 과정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CD. CD가 이제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잖아요. 네. 컨티뉴어스. 이 디플로이먼트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배포도 웹북 통해서 바로 진행되도록. 그건 이제 CI일 거예요. 그러니까 CD도 그러면 이제 젠킨스의 뭐 빌드 후 배포 조치라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서 아마 뭐 리눅스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자료 파일을 옮겨다가 기존 서버는 네네네, 죽이고 실중 네. 서버를 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를. 네, 그런 걸 구체적으로 쓰면은 기술 면접에서 할 얘기가 많아져요. 그러면 아, 당연히 서류 합격뿐만 아니라 네. 기술 면접도 많이 합격을 하시겠죠. 네, 네. 이런 내용들을 과정을 쓰시고요. 그래서 네. 결과는 뭐 실수가 줄었다. 이런 거죠. 네. 실수를 줄였다. 그리고 뭐 배포 시간이 단축되었다. 네. 커뮤니케이션 어, 능력이 향상된 거죠. 왜냐면 그때 요청할 때마다 불필요한 시간을 줄였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느낀 점은 이번에는 AWS CI/CD를 써봤는데 AWS 말고도 뭐 트래비스 CI 엄청 많거든요. 네. 뭐가 있냐면 이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 서비스들이 엄청 많아요. 뭐 엘라스틱 빈스토크라든지 뭐 AWS 코드 디플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뭐 그런 것들을 공부해 보겠다. 이번에 제키스 말고도 이런 것들이 느낀 점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아, 지금 이 네. 부분 공부했다고 이 끝이 아니라 네. 앞으로 공부 방향도 여기서 내가 나의 방향을 정하라는 거예요. 이 느낀 점에서. 네.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깊이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내가 네. 현재의 네. 위치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고 내가 아는 부분, 내가 모르는 부분, 이 느낀 점에서 다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 글을 보면은
면접관이 이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네. 아는 부분은 요만큼이고 모르는 부분은 요만큼인지 자기가 스스로 정리를 했네. 되게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네, 네, 이렇게 글을 쓰라는 말이에요. 그게 어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내용이 서류 검토가 되는 거예요. 통과가. 네, 이 혹시 부분은 수정 네, 해볼게요. 전 네, 포트폴리오에 그 장문으로 써도 되는 줄을 아예 네. 몰랐어서. 이번에 아셨으니까 이제 한번 써보시고 한번 다시 네, 진행해 보세요. 네, 그리고 두 가지 더 답변 드릴게요. 네, 어, 경력이라 다시 중고시. 이건 사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네, 3년부터 5년 미만의 백단 JD, 잡, 그러니까 공고문이죠. 네, 공고문 모두 가능. 다만 자격 요건 우대사항에 최소 80% 이상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운이에요. 왜 운이냐면 회사에서 이제 지금 요즘에 좀 채용 시장이 얼어붙어 네,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냥 저희는 서류를 이렇게 많이 넣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돼요. 이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이 80% 정도만 다 충족이 된다면 다 지원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운에 맡기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현재 조건이 혹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서비스를 뭐 제일 우선으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조건들이 조금 그렇다 보니까 뭐 SI나 파견이라도 일부러라도 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어, 적었던 건데 일부러 막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아직은 없어요. 제 생각은, 지금 은지님이 혹시 그, 목표하시는 그, 시간이 있으세요? 여기, 이 날짜까지는 꼭 이직을 하고 싶다. 그렇다기보다는 6개월 이상이 공백이 생기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몇 개월이시죠? 공백이? 지금은 아직 2달째입니다. 2달째인데 실제로는 어, 네, 그 퇴사하고 직후에는 지금 최고임금 만나라고 노동청단이고 하고 하느라 한 네, 달은 그냥 지나갔었고 뭐 구직 자체는 지금 한 달 좀 됐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는 네, 공백이 1년이건 2년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네, HOCS 개발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사람의 비전. 이게 명확하다면 그 사람이 뭐 10년을 이건 20년이건 그 사람이 50살이건 50살이면 좀 너무 많이 불렀고 40살이어도 네, 이게 확실하다면 저는 뽑고 같이 일할 것 같아요. 음, 그게 이게 공백 유무를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더 디벨롭하라는 말이에요. 네, 네, 그거는 여기서 나왔죠. 뭐 네, 하나의 기술을 파더라도 이렇게 깊이 있게 네, 과정을 분류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 받고 네, 그런 자세가 있다면 공백은 중요하지 않아요. 공백이야 뭐 당연히 회사가 악화돼가지고 했다고 한 이거 자의도 아니고 타의잖아요. 네. 이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아,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분류해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있다 하면은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좋게 볼 거거든요. 이 사람은 더 높은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개발자이네라고 채택이 돼서 같이 개발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혹시 답변이 됐나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좀 기준적으로 지금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이면 일부러라도 좀 계약이나 파견으로 기준을 낮춰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공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없어서 취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공백은 전혀 당연히 상관이 있죠. 있는데 너무 적어요. 상대적으로 막 한 10대 1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제 생각은. 네, 경영학과. 이거는 네, 사실대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경영학과는 우리의 자의가 아니기 때문에 타의였고 그 타의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다른 회사 알아보면서 깊이 있게 공부했다는 걸 계속 우회적으로 돌려서 어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요 네이버에 있는 거 답변 다 드린 것 같고 네, 투표를 지금 드리다 만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네, 드릴게요. 네. 우선 자바랑 스프링은 MySQL까지 여기 버전을 명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음, 여기는 이제 다 배경 과정 결과 느낀 네, 점수를 네, 바꿔주시고요. 수정하게 돼요. 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지금 포트폴리오가 좀 너무 많거든요. 제 생각은. 1년이 안 됐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가 있네요. 그, 이게 네, 오히려 더 안 좋아요. 네, 포트폴리오를 하나를 정해서 깊이 있게 배경 과정 결과 느낀 점을 깊이 있게 쓰는 게 더 나아요. 한 개. 이거를 제가 봤을 때 두 개 정도로 줄여서 네. 과정을 깊이 있게 명시하는 게 더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어, 네, 포트폴리오 좀만 더 볼게요.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안 그래도 이게 일전 회사들이 경영학과 직전에 좀 파란 직전이었다 보니까 네, 짧은 프로젝트를 계속 몰아와가지고 다 한두 달씩 네, 한두 달씩 그렇게 쳐내는 음, 식으로 진행을 네. 했었는데, 이 6개 중에서 2개를 줄이는 기준은 되게 엄청 많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지만 지원하는 회사에 맞춤형으로 내용이 비슷한 거죠. 내용이. 이 네, 아까 작년도 우대상 봤잖아요. 여기. 요 내용들이랑 맞춤형으로 줄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래, 아이고, 이거 너무 많으니까 그냥 링크로 볼게요. 여기에 작년 요건 우대상은 이거 끝나고 드릴 겁니다. 회신할 겁니다. 회신 드릴 아, 네, 거예요. 네. 맞춤형으로 줄여서 과정을, 그러니까 제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과정을 상세하게 로 명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서류가 합격되실 거예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좀 아래 내용, 요것도 좀 읽어볼게요. 요거 유튜브는 뭔가요? 시연 영상. 영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빼셔도 돼요. 영상은 궁금하지도 않나요? 일단은. 뭐 이게 성능 테스트의 과정이라면 궁금할 수도 있는데, 그냥 프론트 비즈니스 클릭이실 거잖아요, 웹에서. 아, 근데 그 부분은 이제 SR 면접 하면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네,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네, 만약 백단 서비스 회사로 지원하실 때는 안 중요합니다. 네, 네, 네. 이제 활동면 좀 피드백 드릴게요. 요게 지금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 이젠 회사는 뭐 이런 거 배웠겠죠, 당연히. 근데 네, 이걸 그냥 맞아요. 배운 게 아니라, 네, 어, 오히려 네, 이제는 네. 은지님께서 평가를 하세요. 이젠 아카데미가 부족한 부분을 뭐뭐뭐시고 아, 네,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평가할 정도의 지식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어, 여기가 그 국비 지원 맞나요? 네네네, 국비 지원 과정입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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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평가란 말이 막 부정적으로만 쓰란 말은 아니고, 네, 어, 장점, 단점을 나눠 쓰라는 거죠. 당연히 비전공자한테 뭐 알기 쉽게 자바, 스프링을 알려주었지만, 네, 중간중간에, 어, 실습 연계도라든지, 아니면 실제 회사에서 쓰는 방식과는 좀 다른 점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느낀 점을, 좀 깊이 있게 달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글을 쓰더라도. 네, 네. 네네, 여기 보시면 그냥 했다잖아요. 네, 역량을 키웠다, 협업을 했다. 협업을 할 때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고, 역량을 키울 때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그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었고, 지금 다시 회고해 보니까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글은 되게 사실 더 깊이 있게 쓸 수 있어요. 지금 두 줄 네, 말고 한 네, 6줄, 7줄로? 네, 그런 것들을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분단은. 두 분 더 볼게요. 이건 좀 구체적으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API에 실제 뭐 RESTful하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쓰는 거죠. 뭐 네, HTTPS 뭐 URL 뭐 유저스의 유저 아이디 뭐 get 방식으로 유저를 가져오게 했고 뭐 패치 방식으로 유저의 정보를 수정했고 그 중에서도 뭐 RESTful하지 않은 예시 뭐 계층 구조의 URL 중에서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실제 그 계층 구조의 뭐 채팅방을 열는다든지 이런 URL을 설계해 보니까 복잡한 RESTful한 AURL도 이제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과정들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 한 줄을. 네. 음. 네, 뭐 상은 언제든 좋죠. 네, 언제든 추가해 주세요. 네. 음. 네, 요 제가 보기에는 요 문단 요거는 똑같거든요. 네, 이 메이크샵만의 여기 썼던 건 중복을 제거하셔야죠. 이제 네, 중복을 네, 제거하시고 메이크샵만의 이 개발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여기다 써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요거는 네, 따로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어, 포트폴리오랑 전반적으로 피드백을 드리긴 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몇 개 더 받고 네, 마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질문은 원래 지금 질문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아까 사실 제일 질문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포트폴리오 새로 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였었는데, 네, 그 부분은 지금 미리 여쭤보면서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코딩 테스트를 따로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코딩 테스트요. 네. 네, 이게 이제
혹시 공부하시는 다른 방법이 있으셨나요? 제가 지금 진행을 할 때는 그냥 안 풀리는 부분 계속 좀 되도록 많이 풀어보고, 안 풀리는 부분들은 해다 보면서 좀 익히고, 잊어버릴 때 좀 네. 다시 풀어보고,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네네. 혹시 다른 개발자분들은 특별히 어떻게 공부하시는 다른 아, 방법이 있는지. 네. 코딩 테스트도 저가 진짜 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거는 팁을 드리면, 네. 답을 절대 보지 마세요. 이게 제 결론이거든요. 안 이걸, 풀려. 네, 네. 답을 보는 순간, 그, 그 확장이 안 돼요. 그 머릿속에 딱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 저도 예전에 답을 보면서 해가지고, 네. 문제를 조금만 바꾸면 다 못 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형식을 그게, 알겠는데 바뀌면, 네, 그 답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스스로 연상을 안 하고, 남이 풀었던 거를 내가 푼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게 오히려 시간을 더 저해합니다. 답을 보는 순간, 나는 잊어먹어야 돼요. 그걸. 안 잊어먹으면 활용이 안 돼서 아마 그 콘센서스 문제는 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보지 않는 게 진짜 어려운데 혼자 공부하면 거의 안 되고요. 저도 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너무 비싼 학원을 다녔는데 이건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네. 그냥 책이나 강의를 보시는 게 제일 저렴하고 제일 네. 퀄리티도 좋거든요. 책 강의를 많이 보세요. 근데 그거밖에 없네요. 제가 뭐 자신 있는 분야는 아니라서 하여튼 답을 보지 마세요. 이게 팁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로그래머스라든지 해커랭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여기 미디움, 여기는 중급. 한 세 문제 이상 스스로 풀 정도가 되면은 웬만한 곳은 다 합격하실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간혹 그 면접 같은 거를 보다 보면 네. 다른 언어들 말씀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PHP 같은 거나 그러니까 자바 개발자로 분명히 면접을 봤는데 와서 네. 이제 PHP로 뭐 일할 생각이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제 구직 기간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라도 할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이제 주변 개발자분들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라도 들어가서 지금은 수준상 음, 너무 안 좋으니까 가서 네.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일부 네네. 분들은 그렇게 했다가 커리어 완전 꼬인다고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 생각하세요? 저도 불과 얼마 전까지 그런 고민이 있었고, 네, 어, 이직을 하면서 전 언어를 세 번 바꾼 케이스인데, 네, 아, 네,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7년이 넘어가니까 네, 그냥 언어는 언어다. 도구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냥 네, 관점을 좀 바꾸시면 돼요. 이건 지금 아마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언어는 사실은 깊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언어는 그냥 이거죠. 그냥 영어 잘하는, 아니,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영어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국말 잘한다고 영어를 무조건 못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언어를, 이게 그냥 제가 구체적인 답을 드릴게요. 네. 어떤 언어든 하나를 깊이 있게 파는 게 중요해요. 하다 보면, 말 계속 이어갈게요. 하다 보면, 다른 언어를 봐도 비슷하고 중복된 부분들이 많아서 방금 고민하셨던 커리어 네, 꼬이는 게 해결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깊이 있게 하나를 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어를 깊이 있게 하다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 뭐 스페인 언어나 영어 방식이거든요. 그, 네, 옥순도 비슷하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100% 항상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제 경험으로는 하나를 깊게 파다 보니까 다른 언어들도 그냥 거기서 거기네 라는 마인드가 들어오면서 별로 두려움이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가 저도 오래 걸려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그치만 맨 처음 회사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맨 처음 회사에서는 좀 아, 남들이 그 공부할 수 있는 분야도 많고 그게 지금 한국에서는 자바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내 고민을 상담을 안 해줘. 내가 PHP 가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 네, 정말 저도 낙동과 오리알이 되면서 막 개발자가 점점 싫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염려가 되는 거지. 이런 커리어 꼬이는 거는 사실은 계속 하다 보면 해결되는 부분이라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이었어요. 혹시 아, 제 질문에 답변이 됐나요? 네네. 네, 정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혹시 저 질문 더 있으세요?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어,
아니요. 지금 네, 대략적인 부분들은 다 여쭤본 것 같고, 진짜 궁금했던 부분들은 위에서 너무 답변 네. 잘 아, 네. 해주셔서 제가 이제 수정하는 부분들만. 아, 네, 다행입니다, 엄지님. 요거는 바로 메일로 네. 회신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네. 제 멘토링 시간이 민지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너무 많이 네. 도움됐고, 진짜 아, 감사합니다. 네네. 아침에. 그러면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네, 은주님. 네, 네, 정승환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